만약에 제가 조금 불쾌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한국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가해자였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충격이나 배신감을 국민들이 느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진보 진영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나 이런 이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드는 지금은 것이고. 당을 관리하고 계십니다마는 사실 바른미래당은 과거에 또 새누리당에 뿌리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 당에 있었을 때 아니, 저는요. 그 제가 초선 비례일 때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에 제가 비례하면서 원내 대변인 할 때 저희 당의 사무총장 하시던 분이 최연희 의원.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저는 그때 제가 막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서 이분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저 최현희 총장하고 굉장히 저 이뻐도 하시고 제가 존경도 했는데 그 문제만큼은 제가 그 사적인 관계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그랬고요. 저 그 성폭행범들 상습적인 그 성범죄자들한테 전자 발찌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그 전자 그때는 팔찌였어요. 그 입법을 제가 앞장서서 정말 눈물로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도 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이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 하는 점을 제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변명 삼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또 한 걸음 저는 나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건 지난해 이제 촛불혁명과 같은 이런 거대한 이런 사회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은폐되고 억눌려 있던 그런 문제들이 또 한꺼풀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서 이제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난 문제입니다. 여성들이라면 여성들의 90%는 어떤 유형의 성폭력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들은 뭐 진보 보수 내지는 노소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그거를 그 사회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자기가 당했던 문제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기존까지는 없었는데 억눌렸던 이런 구조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용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진영의 잣대를 드리워서 좌파 쪽에서만 나오고 있고 더 많이 나와서 망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무슨 그 자유한국당 계열의 여성대회에서 미투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좌파 쪽에서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1야당의 대표의 말씀으로는 지나치게 좀 천박하다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왜 이쪽에서 나오느냐. 그건 이쪽에 지금 피해자들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거기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자유한국당 쪽에 혹은 보수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쪽에 없다고 이쪽에만 있다고 주장할 근거도 못 되는 거죠. 우리가 또 과거서부터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진영의 잣대를 드리워서 내지는 심지어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청와대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앞에 놓고 임 실장 기획 아니냐. 그러면 그 얘기는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용기를 내서 이 자기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들을 공작의 도구나 수단 정도로 취급하는 또 다른 가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좀 버리자는 겁니다. 근데요. 지금 저는 한국당 쪽에서 이걸 진영 논리로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불안한 게 뭐냐면 의석이 100석 넘게 가진 정당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저렇게까지 해놓으면 만약에 한국당 쪽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이걸 어떻게. 아니 전 한국당 의원 한 번 구속되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렇죠. 강간치상으로. 이만우 전 의원. 저랑 같이 하여튼 그래서 활동하셨지만. 그것도 좀 걱정 뭐 제가 걱정할 거는 아닌데 좀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 제가 진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은 이 운동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온정도 가고 그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높지만 이게 막상 법정으로 가잖아요.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 범죄 사실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행 실정법이 이 피해자의 피해나 뭐 이런 거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저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수희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자, 차명진 의원님 이제 뭐 답변도 하시고 의견도 얘기하시고 예, 그러셔야겠어요. 얼마 전까지 같은 정당에 있었는데 예. 오래됐는데. 예, 근데 이제 한국당은 원래 그런 정당.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같이 저하고 옆에서 상임위도 하시고 그랬으면서 아니 메신저 좀,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본질을 흘리지 마시고요. 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우리 진수 의원이 저런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근데 그 당에 제 얘기- 있으면서도 그 제 얘기 부분에 차례인데요. 대해서는 몹시 이거 불편했었어요. 네. 네, 제 얘기 차례인데 예.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땐 생길 여지가 있고 자유로울 수 없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인 거고 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다 놀라게 하는 거고 다만 좀 차이는 제가 볼 땐 이런 건 있어요. 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보수적인 경우는 되게 가부장적인 분위기니까 예. 되게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성폭력이 될 거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쪽은 보다 이게 좀 평등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그 이 평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혼을 네. 나쁘게 빠질 경우에 예. 상대방의 혼을 뺏어서 그런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둘 다 이렇게 또 권력에 의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는 다 뭐 가능성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뭐 차제에 그 제가 그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좌파 때문에 일어났냐 우파 때문에 일어났냐 이거와 상관없이 좌파든 우파든 어떤 권력이든 절대 권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예. 그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뭐 역한데 이제 문화 연극계에서도 아주 절대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예. 지금 뭐 요즘 정치권에서도 예. 이렇게 저같이 찌질이 한 2번씩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못해. 아주 그냥 막 차기 주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차기 시장 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권력이 치솟는 사람은 예. 본인도 몽롱한 상태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 단호한 경계선들이 애매해지면서 이제 그런 그 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그 우리가 끊임없는 견제 예. 이게 일단 권력형 성폭력의 어떤 일차적인 대안이다. 그거는 모든 정당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한국당도 무슨 뭐 총재제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예. 아니 저는 이 차 의원 말씀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교정할 부분이 예. 보수적인 정당만 가부장 문화가 있고 예. 다른 정당은 가부장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권이나 각종 학생운동권이나 운동권에도 저는 이 가부장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가부장 문화는 한국 사회 보편적인 문화지 보수 정당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다. 그거는 제가 좀 교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그 우리 김부겸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초 문화를 그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반성한다. 예. 이것이 아마 그게 가부장 문화. 예,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것이 지금 마음속에 녹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다른 난 여성이 이야기인데 두려운데. 다른 이야기인데 이 지금 사건을 바라본 이 사건을 이 지금 요즘의 미투 운동을 바라볼 때 여성 쪽에서 바라본 것과 남성 쪽에서 바라본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있는 게 당연하죠. 또. 예, 지금 그 동안에 이 문제를 바라본 걸 볼 때, 그리고 이거 지금 뭐 문화권, 교수계, 뭐 운동권, 뭐 다 정치권도 지금 주로 지금 강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느 분야, 진보 보수 어느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나오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야, 현직 국회의원 중에 좀 누가 없냐? 그렇죠. 이런 막연한 어떤 뭐랄까 이걸 뭐라 그래? 기대? 그 심리를 뭐라 그래요? 그 뭐 거기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300개의 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요, 정치권에도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예. 보좌진들 사이에 무수히 많은 소문과 스캔들과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또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보좌진 대상으로 여성 보좌진 대상으로도 그렇지만 기자들 상대로 뭐 그런 데더라라는 스캔들은 무수히 많았기 때문에 저는 하루하루 이제나 터질까 저제나 터질까 이런 약간 불안한 심리가 국회에 있어요. 네. 뭐 제2, 제3의 안희정이 있다 이런 전효옥 작가의 발언이 있었는데 공감하십니까? 저는 충분히 그런 개연성이 있다. 공감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현직으로 있을 때도 그런 사례들을 전해 들은 게 있으니까요. 박순자 예. 의원이 네네. 이제 자유한국당 성폭력 대책위원장인데 그분 말씀은 자유한국당은 이 터치에 불과하다. 성폭행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요. 예. 터치와 성폭행을 구분하는 것 자체도 저는 뭐 별로 이렇게 예. 대꾸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벌써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다가가지고 치적되는 게 예. 성폭력으로 가요. 그러니까 예, 예. 치적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저 박순자 의원 발언에 동의 안 하시는 동의 겁니까? 안 해요. 차명진 의원님도. 네, 저는 그 치적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저분 위험한데 이런 생각들을 들었는데 예, 예. 그게 이 사례로 이 성폭력 사례로 발전한 사례도 또 있고 그러니까 예, 예. 치적되지 맙시다 남성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을 다루는 특위위원장 또 여성 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저는 좀 씁쓸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또 한꺼풀 드러나고 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앞서 이제 우리 진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건 진보 보수 이런 걸 떠난 문제입니다. 여성들이라면 여성들의 90%는 어떤 유형의 성폭력을 당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예, 예. 한 번이라도. 그러면 이제 그 가해자들은 뭐 진보 보수 내지는 노소를 막론하고 어디에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는 그거를 그 사회를 향해서 타인을 향해서 자기가 당했던 문제를 이렇게 밝힐 수 있는 그런 용기가 기존까지는 없었는데 예, 예. 억눌렸던 이런 구조들이 조금씩 바뀌면서 그런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네. 용기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진영의 잣대를 드리워서 좌파 쪽에서만 나오고 있고 더 많이 나와서 망했으면 좋겠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번에 무슨 그 자유한국당 계열의 여성 대회에서 예. 미투 운동이 더 활발해져서 예. 좌파 쪽에서 더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1야당의 대표의 말씀으로는 지나치게 좀 천박하다 이런 좀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왜 이쪽에서 나오느냐? 그거는 이쪽에 지금 피해자들이 있고 그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나온 거지. 거기에 무슨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언젠가 자유한국당 쪽에 혹은 보수 쪽에서도 나올 수 있는 얘기고 그쪽에 없다고 이쪽에만 있다고 주장할 근거도 못 되는 거죠. 예, 예. 우리가 그러니까, 또 과거서부터 살펴보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그래서 여기다가 그렇게 진영의 잣대를 드리워서 내지는 심지어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청와대 가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앞에 놓고 네. 임 실장 기획 아니냐. 그러면 그 얘기는 예. 정말 이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용기 있게 용기를 내서 이 자기 피해 사실을 밝힌 사람들을 공작의 도구나 수단 정도로 취급하는 또 다른 가해를 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분명하게 생각하는 거는 그 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정의당이나 다 그런 문제가 제가 볼 땐 생길 여지가 있고 자유로울 수 없죠. 또 그런 문제가 생기면 다 문제인 거고 다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다 놀라게 하는 거고 다만 좀 차이는 제가 볼 땐 이런 건 있어요. 한국당 같은 경우 이제 보수적인 경우는 되게 가부장적인 분위기니까 예. 되게 이제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이런 성폭력이 될 거고 민주당이나 정의당 이런 쪽은 보다 이게 좀 평등지향적이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좀 그 이 평등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혼을 네. 나쁘게 빠질 경우에 예. 상대방의 혼을 뺏어서 그런 네.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그러나 둘 다 이렇게 또 권력에 의해서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는 다 뭐 가능성이 다 있죠.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저는 뭐 차제에 그 제가 그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좌파 때문에 일어났냐 우파 때문에 일어났냐 이와 상관없이 좌파든 우파든 어떤 권력이든 절대 권력이 있을 경우에는 이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보면은 예, 예. 그 권력이 절대적일수록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뭐 역한데 이제 문화 연극계에서도 아주 절대적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벌이고 예. 지금 뭐 요즘 정치권에서도 예. 이렇게 저같이 찌질이 한 2번씩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못해. 아주 그냥 막 차기 주자 막 이렇게 했잖아요. 네. 차기 시장 예. 막 이런 식으로 그냥
권력이 치솟는 사람은 예. 본인도 몽롱한 상태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도 이 단호한 경계선들이 애매해지면서 이제 그런 이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니까 권력에 대한 어떤 우리가 끊임없는 견제 예. 이게 일단 권력형 성폭력의 어떤 일차적인 대안이다. 그거는 모든 정당에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컨대 쉽게 얘기하면 한국당도 무슨 총재제도 이런 거 하면 안 돼. 네. 예. 아니 저는 이 차 의원 말씀 이 부분은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제가 교정할 부분이 예. 보수적인 정당만 가부장 문화가 있고 예. 다른 정당은 가부장적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여성으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운동권이나 각종 학생운동권이나 운동권에도 저는 이 가부장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이 박혀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가부장 문화는 한국 사회 보편적인 문화지 보수 정당에만 있는 문화는 아니다. 그거는 제가 좀 교정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우리 김부겸 장관이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마초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 반성한다. 예, 예. 이것이 아마 가부장 문화. 예, 저를 포함해서 다 그런 것이 지금 마음속에 녹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데. 난 여성이 두려운데. 다른 이야기인데 이 지금 사건을 바라본 이 사건을 이 지금 요즘의 미투 운동을 바라볼 때 여성 쪽에서 바라본 것과 남성 쪽에서 바라본 것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있는 게 당연하죠. 또. 예, 지금 그 동안에 이 문제를 바라본 걸 볼 때, 그리고 이거 지금 문화권 교수계 운동권 다 정치권도 지금 주로 지금 강타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 어느 분야 진보 보수 어느 분야가 아니라 모든 분야에 다 나오고 있다. 예. 근데 이제 아마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야, 현직 국회의원 중에 좀 누가 없냐? 그렇죠. 이런 막연한 어떤 뭐랄까 이걸 뭐라 그래요? 기대? 그 심리를 뭐라 그래요? 거기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300개의 네. 권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아니요, 정치권에도 만약에 제가 조금 불쾌한 비유일 수도 있는데 한국당 쪽에서는 네. 한국당의 유력한 정치인이 가해자였다라고 했을 때 이 정도의 충격이나 배신감을 국민들이 느꼈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진보 진영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나 이런 이제 의문이 국민들 사이에 드는 지금은 것이고. 당을 달리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사실 바른미래당은 네. 과거에 또 새누리당에 뿌리를 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 당에 있었을 때 저는요. 제가 초선 비례일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당에 제가 비례하면서 원내 대변인 할 때 네. 저희 당의 사무총장 하시던 분이 최연희 의원. 예, 네. 여기자 성추행 사건이 일어나서 저는 그때 네. 제가 막 분노해서 들고 일어나서 예. 이분 의원직 사퇴해야 된다. 당에서 내보내야 된다. 네. 저 최현희 총장하고 굉장히 저 이뻐도 하시고 제가 예. 존경도 했는데 그 문제만큼은 제가 사적인 관계로 접근을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그랬고요. 네. 저 성폭행범들 상습적인 그 성범죄자들한테 전자 발찌 지금 채우고 있잖아요. 예. 그 그때는 팔찌였어요. 예. 그 입법을 제가 앞장서서 예. 정말 눈물로 본회의장 앞에서 1인 시위도 하면서 그 법을 통과시키는데 앞장섰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소속이 사실은 그래서 좀 그런 거는 있지만 저는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에 있으면서도 그 문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했다 하는 점을 제가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아니 느낌에. 변명 삼아 제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가 또 한 걸음 저는 나가고 있다. 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걸음 나갈 수 있는 건 지난해 이제 촛불혁명과 같은 예. 이런 거대한 예. 이런 사회정치적 변화를 통해서 지금까지 은폐되고 억눌려 있던 그런 사고를 좀 버리자는 겁니다. 예. 근데요, 지금 저는 한국당 쪽에서 이걸 진영 논리로 하면서 막 공격을 하는데 불안한 게 뭐냐면 의석이 100석 넘게 가진 정당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저렇게까지 해놓으면 만약에 한국당 쪽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이걸 어떻게. 아니, 전 한국당 의원 한 번 구속되셨잖아요, 며칠 전에. 그렇죠. 강간치상으로. 이만우 전 의원. 예. 저랑 같이 하여튼 그래서 활동하셨지만. 그것도 좀 걱정 제가 걱정할 거는 아닌데 좀 그런 대목이고 또 하나 제가 진짜 지금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은 이 운동 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 온정도 가고 그 보호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이 높지만 이게 막상
법정으로 가잖아요. 재판 과정으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이 범죄 사실 다투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현행 실정법이 이 피해자의 피해나 뭐 이런 거를 잘 담아낼 수 있을지 저는 법적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피해를 보거나 가해자들한테 우리가 생각하는 충분한 처벌이 가해지지 않을 수 있는 예. 그런 좀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진수희 의원님 말씀하셨고요. 자, 차명진 의원님 이제 뭐 답변도 하시고 의견도 얘기하시고 예, 그러셔야겠어요. 얼마 전까지 같은 정당에 있었는데 예. 오래됐는데. 예, 근데 이제 한국당은 원래 그런 정당. 예. 그래서 한국당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안 놀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같이 저하고 옆에서 상임위도 하시고 그랬으면서 아니 메신저 좀, 효과라는 게 있으니까. 예, 하여튼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이렇게 본질을 흘리지 마시고요. 좀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예. 아, 우리 진수 의원이 저런 사람이었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는 근데 그 당에 제 얘기- 있으면서도 제 그 얘기 부분에 차례인데요. 대해서는 몹시 이거 불편했었어요. 네. 네. 제 얘기 차례인데 예.